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 한두 마리씩 꾸준히 죽어나가거나 갑자기 반전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물고기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가 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저도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건데 얼마 전에 친구가 갑자기 물고기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제까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비가 많이 오면 수돗물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수돗물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수돗물에 있는 염소 수치가 높아진다. 아니 뭐 그거 얼마나 높아진다고. 수돗물에 있는 잔류염소로는 타격 없다는데? 네. 근데 타격이 없다기보단 타격이 미미합니다. 금붕어 친구들처럼 염소에 대한 내성이 적어서 그런 잔류 염소만으로도 타격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각 지역의 상하수도 관리센터에서 염소를 대량으로 때려 넣어요. 그래서 장마 기간엔 거의 4배에서 6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소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 한국어 병약회지 제16권 2호 김홍윤 선생님의 학술 자료를 보면 업치로 시험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작은 열대어보단 강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CiO2, 여기서 이 CiO2는 이산화염소, 우리가 아는 그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처리 직후 각각 1시간과 30분에 걸쳐 호흡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0.4ppm에서는 염소 처리 후 4시간, 0.5ppm에서는 1시간 내에 모든 개체가 사망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석박사들이 물고기를 죽여가며 염소는 물고기를 죽인다 라는 데이터로 증명을 해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량의 독, 술. 우리가 마시는 술은 몸에서 해독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성 알코올 중독,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수돗물에 있는 적은 양의 염소는 타격이 미미하니 버티지만 이 염소 수치가 갑자기 몇 배씩 올라버리면 우리가 겪는 의문사,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0.2ppm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넙치가 사망한 염소 수치가 0.4ppm에서 4시간, 0.5ppm에서 1시간, 그러니까 평소에 2~3배만 올라가도 우리 구피, 테트라 이런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상하수도 관리센터에서 우리 지역은 염소 수치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평소에도 위험한 수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0.5ppm, 여기서 만약에 4배에서 6배가 오른다면 수초 물고기 안 가리고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직수를 하죠. 수돗물을 어항에 바로 넣는다고. 근데 왜 멀쩡할까요? 환수를 할 때 우리가 100% 환수를 하는 경우는 잘 없죠. 50% 한다고 가정하면 물이 섞이는 순간 염소 농도도 떨어지고 대량 환수를 해도 저는 물을 넣음과 동시에 염소 제거제를 넣어줍니다. 그럼 잠깐 동안은 위험한 거 아니야? 염소 제거제는 화학 반응으로 거의 넣는 즉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찝찝하면 수돗물 받아서 염소 제거제 넣고 그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한 농도의 생물이 노출되는 확률이, 시간이 매우 적죠. 그래서 평소에도 염소 제거제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염소 제거제 써라 라고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해.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평생 염소 제거제에 쓸 돈 아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염소 제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 안 하긴 하는데 계속 쓰면 은근 부담이고, 금붕어 키우시거나 환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큰 거 사도 금방 씁니다. 염소 제거제 쓰기 아까워서 고생해가 하면 물 받아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쓰면 됩니다. 딱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티오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친숙하게 부르면 염소 제거제입니다. 근데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제가 쓰는 건 가루 형태라 자꾸 굳어지고 쓰기가 좀 불편한데 보통은 이걸 많이 씁니다.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거든요. 쓰는 용량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00리터 기준으로 알갱이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못 쓴다는 거예요. 한 통에 8,000원이에요. 근데 다 못 써요. 염소 농도나 이런 걸 안 따지고 단순 계산해보면 보통 1리터짜리 염소 제거 약이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 약 4,000리터 정도 염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오황산 나트륨 500g에 8,000원. 한 알의 큰 결정은 0.2g 정도 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하면 한 통에 5만 리터 염소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매하는 물갈이제도 비타민C 아니면 이 티오황산 나트륨 기반에 여러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수족관에 안 팔아요? 이거 팔면 매출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수족관에 처음 가면 그 친구 키우시려면 이 수조에 이 여과기, 물은 며칠에 한 번 갈아주시면 되고요. 물 갈 때 이 물갈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자연스럽게 팔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물갈이제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아, 물을 갈 땐 이 물갈이제가 필요한 거구나. 혹은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시죠. 근데 대부분 큰 수족관에서
시중에선 어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티오광산 나트륨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 많은 수조를 다 굳이 패키징된 제품으로 환수할 필요가 없죠. 그만한 물을 받아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요. 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도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거예요. 이게 개꿀인 거. 유튜브에도 영상이 꽤 있어요. 대부분 작은 채널일 겁니다. 채널이 크면 광고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물가리제를 잘 안 쓰겠죠. 특히 물생활 관련해서는 시장이 작아서 광고 받기도 힘든데 나랑 안 맞는다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기가 쉽지 않겠죠. 저는 기능, 완성도, 디자인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실속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라이트 스크린, 외부 여과기, 수조 다이 다 똑같은 거 쓰잖아요. 저는 외관상, 기능상 다를 게 없는데 대체제가 있다. 그럼 대체해서 쓰는 거고 없으면 만들어서 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쓰고 여러분도 대체할 수 있는 것에는 돈 아끼시고 더 아름다운 수조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